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이 슬라이드의 맨 윗부분에 있는 두 가지씩, 두 개의 식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기대값에 대한 것인데, 확률 변수하고 상수가 섞여 있는 식이 있을 때 기대값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한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확률 변수의 선형함수의 분산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선 첫 번째 식을 보시면 확률 변수가 두 개 있고 그거 각각의 상수가 곱해진 거를 더한 식, 선형 결합, 선형 조합이죠. 이 두 확률 변수의 선형식의 기대값은 각각의 확률 변수에 대한 기대값을 구하고 여기에 계수, 상수는 곱해주면 되는 식이 되겠죠. 기대값이 선형이다. 기대값이라는 함수가 선형함수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x, y가 우리의 경우에는 수익률을 주로 두고 생각을 할 테고요. a, b는 가중치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 이 ax 더하기 by는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자산 x의 가중치가 비중이 a이고 자산 y의 가중치, 비중이 b일 때는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각각의 자산의 수익률을 계산한 다음에 거기에 가중치를 적용해서 구한 것과 똑같다라는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분산에 대한 건데 역시 XY는 확률 변수이고 A, B는 상수. 그러니까 우리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상황에서 얘기하면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분산을 구하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분산은 옆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세 개의 항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자산의 분산, 그리고 이 들어간 항하고 두 번째 자산의 분산이 포함된 항, 그리고 첫 번째 자산과 두 번째 자산의 수익률의 공분산이 포함된 항으로 나눠줄 수 있고요. 각 확률 변수 앞에 곱해져 있는 상수는 분산식에서는 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 ax 더하기 by의 분산은 a제곱 곱하기 x의 분산, 그리고 b제곱 곱하기 y의 분산, 그리고 xy의 공분산에 2 곱하기 각각 상수들을 곱해준 거, a, b를 곱해준 걸로 표현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그냥 자연스럽게 여겨지면 이 정도로 끝을 내도 되고요.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생각을 하려면 아래에 있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내용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수업 시간에 꼭 필요한 지식 중에 하나는 이 위식에서 만약에 두 번째 자산, Y가 무위험 자산이라면 이 식이 어떻게 될까라는 거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X가 뭐 가령 주식이다라고 하고 주식의 수익률이라고 하고 Y가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 그러니까 국채의 수익률 정도라면 이 식이 어떻게 될까는 답을 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좀 쓰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식에서 Y가 무위험 수익률이라면 기대값하고 포트폴리오 기대값과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의 분산은 어떻게 될까? 우선 기대값을 보면 수식을 써가면서 얘기를 하기로 하죠. 했었던 식은 뭐 이런 식이었는데 여기서 Y가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이다 라는 건 Y가 확률 변수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 Y가 상수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혹은 Y가 확률 변수인데 분산이 0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뭐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기대값의 경우에는 뭐 큰 차이가 없겠죠. 앞에랑 똑같은 식인데 여기서 Y의 기대값이라는 건 Y가
고정되어 있는 숫자라면 기대값이나 그냥 y값이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기대값 기호를 빼고 이렇게 써줘도 되겠죠. 그래서 y가 무위험 수익률이라면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기대값은 첫 번째 자산의 수익률의 기대값 곱하기 가중치 그리고 두 번째 자산,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의 가중치를 곱해준 것과 똑같은데 이 두 번째 y가 확률 변수가 아니니까 기대값 기호를 빼고 써줄 수 있겠죠. 분산의 경우를 보면 앞의 식에서 이 분산은 세 가지 항이 있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 항은 x의 분산과 관련된 항, 그래서 여기에 a제곱이 곱해지고 두 번째 항은 y의 분산과 관련된 항이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 xy의 공분산과 관련된 항이었는데 첫 번째 부분은 뭐 아무 차이가 없는데 만약에 y가 고정되어 있다, 분산이 0이다 라면 이 부분은 뭐 당연히 0이 됐으니까 그냥 없어지겠죠. 그리고 마지막 항은 xy의 공분산인데 y가 고정되어 있다면 공분산도 없습니다. 없다는 얘기는 y가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는 x가 크거나 작거나 y값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도 않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공분산은 0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것도 없어져서 세 항 중에 첫 번째 항만 남게 됩니다. 분산 대신에 이 식을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표현을 한다면 표준 편차는 분산의 제곱근이니까 이거의 제곱근은 즉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표준 편차는 이거의 제곱근 그러니까 a 곱하기 x의 표준 편차가 되겠죠. 표준 편차를 s 정도로 써보기로 하죠. 표준 편차를 s로 쓴다면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표준 편차는 이 분산의 제곱근인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으니까 이쪽에 제곱근 이쪽에 써주면 되겠죠. 이쪽에 제곱근은 a제곱 대신에 a가 들어가고 그리고 x의 분산 대신에 x의 표준 편차가 들어가겠죠. 표준 편차 보통 x로 표현을 안 하고 그리스 문자 시그마로 표현하는 게 보통이니까 이것도 시그마라는 문자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Y가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일 때 포트폴리오의 표준 편차는 X의 표준 편차의 가중치를 곱한 것과 같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게 첫 번째 문제는 답이고요. 두 번째는 위 식을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두 번째 식의 경우에 특히 이 식에 대해서 이 식을 분산과 공분산의 정의를 사용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밑에 식을 보시면 분산은 물론 확률 변수 x가 그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냐. 이 부분을 편차라고 부르는데요. 편차 제곱의 기대값이 바로 분산의 정의이고요. 공분산은 비슷한 식으로 써주면 x의 편차 그리고 y의 편차가 콤마가 아니고 곱하기인데 콤마가 되어 있네요. x의 편차와 y의 편차의 곱의 기대값이 공분산이죠. 그래서 이 정의를 위에 그대로 넣어주면 이쪽 부분에 지금 제곱이 있기 때문에 x 대신에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들어가면 제곱 ax 더하기 by에서 기대값을 빼준 거에 제곱이 되고 그러니까 앞부분의 제곱, 뒷부분의 제곱 그리고 두 개의 곱과 관련된 항들이 나와서 이 두 번째 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은 각자 해보시고요. 식을 쓰진 않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기대값이라는 것의 정의가 밑에 있는 식처럼 되는데요. 이 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문제를 적어봤고요. 기대값이란 건 확률 변수의 기대값은 확률 밀도 함수가 있을 때 확률 밀도 함수의 각각의 값을 곱해서 그거를 적분한 값이 기대값의 정의이죠.
적분을 쓰면 좀 내용이 복잡한 듯이 보여서 이걸 이산 변수에 대해서 보통 많이 생각을 하죠. 이산 변수의 경우 생각하면 이산 변수라고 하면 x가 정해진 값들, 뭐 1, 2, 3, 4, 뭐 이렇게 몇 가지 정해진 값만 갖는 경우를 이산 변수라고 하고요. 이산 변수의 경우에는 확률 밀도 함수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확률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가령 x가 1, 2, 3,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 뭐 하나 여기다 써보죠. x의 값이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다. 그 외에는 다른 가능성이 없다라고 해보죠. 그래서 만약 x가 1이 될 확률이 20%이고 x가 2가 될 확률이 70%라고 해보죠. 0.7. 그리고 x가 3이 될 확률이 나머지 0.1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앞에서 얘기한 확률 밀도 함수에 해당되는 게 여기 이 줄에 써 있는 값들이 바로 확률 밀도 함수가 되겠죠. 앞에서 뭐 비슷하게 써주면 이런 식으로 써주면 확률 밀도 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처럼 보이겠죠. 이산 변수의 경우에 확률 밀도 함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졌을 때 x의 기대값이라는 건 x가 취할 수 있는 각각의 값에 1의 확률 0.2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2에 0.7을 곱해주고 3에 0.3을 곱해주고 이렇게 하면 기대값이 되겠죠. 이산 변수의 경우에 이렇고 연속 변수의 경우에는 물론 확률 밀도 함수가 이것보다는 다소 복잡한 형태가 될 텐데 왜냐하면 x가 무수히 많은 값 중 하나의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x가 각각의 값을 가질 확률을 표시하는 건 큰 의미가 없고요. 각각의 값을 가질 확률은 물론 0이 될 테고 그것보다 더 흥미로운 건 x가 특정 구간에 들어갈 확률을 표시하는 게 더 의미가 있을 테고요.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져 있으면 이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해석은 이 확률 밀도 함수의 아랫부분에 있는 면적이 x가 그 특정 구간에 들어갈 확률이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고요. 그래서 앞에서 기대값을 x가 가질 값에 확률을 곱해서 더해준 걸로 표시를 했는데 x가 연속 변수인 경우에는 물론 그것에 해당되는 개념은 적분이 되겠죠. 그래서 x 곱하기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한 값, 이 값에 이거를 곡선으로 봤을 때 이 곡선의 아랫부분의 면적을 다 더해주면 그게 x의 기대값이 되겠죠. 이게 기대값에 대한 정의고요. 이 정의를 이용하면 왜 첫 번째 식이 나왔는지가 분명해지죠. 왜냐하면 적분 자체가 선형 함수에 대해서는 선형 조합에 대해서는 여기에 ax 더하기 by가 들어가면 a 곱하기 x의 적분값 더하기 b 곱하기 y의 적분값으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써 있는 분산과 공분산에 대한 정의를 이용하면 이게 이 식이 왜 맞아야 되는지 또 조금 더 엄밀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6장에서 나오는 논의에서는 이 식을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기대값과 분산 등을 구하는 데 활용을 하고 7장에서는 X, Y 둘 다 위험자산의 수익률일 경우에 이런 식들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 두 식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